하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쓰담쓰담지담의 유은수 노무사 정문식 노무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기사들을 좀 접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곳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또 얼마나 대응을 하기 어렵게 느꼈으면 그런 선택까지 했을까 좀 마음이 되게 아파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회사에서 아주 각양각색의 갑질 이런 괴롭힘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피해자로서 제일 고민이 되시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실제 괴롭힘을 겪고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응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괴롭힘이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요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행위자라면 당연히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요. 또 소위 직급상에서 상사이거나 연장자거나 비정규직인 피해자에 대해서 정규직인 사람이 이제 괴롭힘을 한다면 우위에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또 같은 직급에 있는 그런 동료들이 단체로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수 대 소수라는 그런 점에서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고 인정되기도 합니다. 요건이 좀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행위자가 본인보다 부하, 하급자, 그리고 비정규직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도를 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이다 라고 신고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행을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실수에 대해서 상사가 이제 질책을 하거나 꾸짖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괴롭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업무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 모욕, 차별, 명예훼손, 폭력, 협박, 강요, 따돌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는 사실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관계, 이제 상황, 구체적인 언행을 검토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게 괴롭힘인지 궁금하실 때는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고 사건에서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은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괴롭힘은 신고한 당사자, 즉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제 억울한 일이 많다라고 호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해서 이것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녹취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한테 말을 안 하고 녹음을 하면 이게 불법이 아닌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한다면 그 상대방한테 꼭 미리 알리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도 노무사가 되기 전에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닐 때 어떤 상사가 회식만 하면 이제 술을 먹으면 좀 굉장히 분노가 이제 오르면서 아슬아슬한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술을 먹게 되면 꼭 스마트폰 녹음을 켜고 주머니에 넣은 채로 이제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 없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그런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회사에 이제 본인 자리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종일 녹음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 수집 외에도 이제 사후적으로 어떤 언행을 이제 겪었는데 이것이 좀 부당하고 괴롭힘에 해당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 행위자한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장님 몇 월 며칠에 저한테 뭐뭐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메일로 이제 기록을 남기면서 의사를 표현하시면 이게 본인은 그 행동에 대해서 좀 방어를 했다라는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이제 그 행위자가 본인한테 몇 월 며칠 어떤 말을 했다라는 또 기록이 남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간접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행위가 있다라면은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지를 쓰실 때는 사람, 시간, 장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목격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나 이제 괴롭힘을 받던 제3자가 있다거나 목격자가 있다 이런다면은 그들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동료라면은 그 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진술서 등을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꼭 신고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식 신고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하는 목적이라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으면 된다, 아니면은 나는 좀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고가 정식 신고, 정식 절차라고 한다면 뒤의 방식은 흔히 화해, 약식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정식 신고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인지, 아니면은 그냥 분리만 되면 되는 것인지, 분리가 되고 사과를 원하는 건지, 이런 식의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정리를 하시고 나서 액션을 취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분리와 사과, 피해자의 휴가 같은 이제 약식 절차는 취업 규칙에서 정식 조사 없이도 가능하게 해놓은 회사들이 많아서 더 신속한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화해보다는 정식 신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행위자가 사업주와 같은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행위자가 다른 근로자라면 먼저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보고 어떤 절차로 회사의 누구 담당자에게 이제 괴롭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쓰실 때는 수집한 증거와 그리고 작성하신 일지를 중심으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접 쓰시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법적 요건에 맞춰서 이러한 행위들이 괴롭힘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싶다라면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식 신고를 결심한 단계에서 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증거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회사가 조사를 했는데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이 너무 편파적이었거나 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이 조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괴롭힘이 맞다고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징계 수위 자체를 피해자가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이분의 해고를 원한다 라고 의견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감봉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괴롭힘 사건은 이제 제가 대리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다, 좀 이런 부분들이 생각 드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긴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안 나가는 이제 무단 결근이죠.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무단 조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로서 회사가 이제 휴가를 준다거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신고를 한 이후에 보호 조치로서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신고를 하시기 전에 회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간다거나 출근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징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을 해서 냅다 결근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괴롭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가해자에 대해서 쓴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괴롭힘에 대해 대항해서 같이 이제 막말을 하고 싸우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상사가 본인에게 막말을 하고 갑질을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괴롭힘에 대해서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조사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방적인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좀 쌍방의 다툼이나 갈등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제 어떤 의사표현을 좀 정중하게 그런 행동은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니면 제가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정도의 표현만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신고부터 하신 다음에 저희를 이제 찾아오시면은 때론 이제 도움을 많이 못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하시기 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만 30분이라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